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FAT 1급 기출문제 31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의 실무수행은 주식회사 데이걸즈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는 첫째 문제가 거래처 등록해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주었어요.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인포나라의 회사 정보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할 것. 이게 아마 메일 주소가 잘못된 모양이에요. 이런 거 꼭 챙겨서 고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인포나라의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인포나라가 아니라 회사 등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회사 등록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에 가서 인포나라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F 엔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맞는지 보시고 11386-35018 윤상돈이 대표이사 맞느냐? 대표이사가 바뀌었나 봅니다. 김나영으로 고쳐서 입력하고 도소매 의류 업태와 종목은 같고요. 강남대로 256 주소 달라졌네요. 서대문구로 이사를 갔군요. 그러면 여기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7길 뒤를 12로 고치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적용 눌러주시면 고쳐졌고, 우리가 이 앞에서 고쳐야 할 것은 대개 이 정도입니다. 거래 시작일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고쳐주시고,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을 고쳐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졌겠죠. 네, INFONARA 뒤에 있는 빌 36524는 그대로니까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엔터 쳐주시고 그래야 고쳐진다는 거.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게 몇 점이에요? 3점 되겠네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4점짜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야 된다 그랬죠. 네. 매출액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개 매출액은 대부분 다 맞게 나오는데 매출 원가에서 많이 틀려요. 자, 매출 원가도 기초상품과 단기상품 매입액 이거는 대부분 다 맞도록 입력을 해놨는데, 항상 보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많이 틀리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490으로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안 고쳐지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상품을 고쳐야 돼요. 여기를 4900 플러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이 차액 30만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고쳐지게 돼서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셀을 클릭했다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고쳐져 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딱 맞았을까요? 52650 아직 틀렸죠? 한 몇백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관리비로 넘어와서 급여부터 내려가면서 보시는데 어느 게 틀렸던가요? 여러분 고친 거 뭐가 고쳤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통째로 빠졌나요? 예. 그러면은 맨 밑에 빠진 것을 이자로 검색해 가지고 931번 이자 비용을 영업의 비용 125만원 125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또 어느 게 틀렸습니까? 이자 비용 누락된 건 없고 판매 권리비에서는 달라진 거 없었어요? 응? 근데 왜 틀리죠? 당기순이익 아직 안 맞았는데 51408 100만원 틀렸는데 감가상각비가 290인데 여기 190으로 돼 있군요. 예, 판매 관리비에 290 이거 고쳐줍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5040800해서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면 우리는 다 고친 것이다. 이게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래처별 채권 채무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파드론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하시오 그랬죠. 이건 파드론과 장기 차입금의 경우는 입력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드론을 고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클릭하시고 110번 받으러움 찾은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거래처 코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102번 엔터. 만기일자 비고에 나와 있네요. 2019 0410이라. 어음번호 004에 2018 날짜가 10월 10일 1010 그리고 일련 번호는 123456001 엔터 치고 2천만원 플러스 엔터 차수에서 엔터 발행인의 물음표 단추 눌러서 환희 패션 발행일자 비고에 있겠죠? 예, 발행일자와 거래일자가 동일하군요. 2018 10월 10일 꼭 고쳐야 됩니다. 어음이 전자라고 되어 있죠? 예, 전자에서 엔터. 지급기관 물음표 단추 눌러서 비고에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예, 이렇게 하면 환희 패션에 받으러 기초정보가 등록됐고 그 다음에 하나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장기차입금 농협은행 거 이심 등록해야 됩니다. 자, 장기차입금 어디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더블 클릭을 해서 98010 만기일자 2021이네. 2021 네, 9월 1일 0901 차입금 번호는 주었군요. 2016 0901 001 6천만원 일시 금융기관 은행이니까 금융기관이죠. 이제 구자번호는 없죠. 후급 일할 이자 지급일도 없죠. 이자율도 없죠. 엔터로 지나갑니다. 월 이자 없을 것이고 최초 차입일은 있겠죠. 2016 0901 최초 상환일 없네요. 엔터. 용도 운용자금이다. 그러면 1번이죠. 1번 운용. 원금 상환주기 몇 개월 며칠 없죠? 차입원금은 6천만원. 네, 이렇게 해서 자금 용도까지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액이 0 떨어지면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움에 대한 것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 입력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차분하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3점짜리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점 문제 뭐 평소에 나왔던 스타일과 다르지 않네요. 다음 31회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부가가치세액이 있는데 왜 일반 전표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 예, 그렇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구입이나 유지에 관한 비용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죠. 현대주차장에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니까 출금 전표로 씁시다.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날짜부터 현금 영수증에서 4월 10일자 날짜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4월 10일자로 입력하고 1번 출금한 다음에 차량 유지비, 주차비도 차량 유지비 822번 고르시고 방향키로 가가지고 거기 현금 영수증에 있는 합계 금액 넣어야 됩니다. 16만 5천원 이렇게 입력. 그렇게 하셨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증빙에 의한 일반 전표. 네, 입금 전표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대이걸류 귀하 계좌번호가 있고 여기 날짜가 있네요. 4월 15일. 정기예금 1,000만원, 이자, 법인세, 지방 법인세, 수령액 1,025만 3천원. 항상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문제 자료 설명을 빨리 읽어봐요. 만기가 도래한 외환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받은 입금전표입니다.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예, 입금하였다. 우리가 입금한 건가요? 아니고, 예, 우리가 입금 받은 거예요. 예, 잘 파악해. 자, 보통예금에 맡기신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차변에는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이 와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차변. 날짜는 4월, 이날이 15일 날입니다. 자, 확실한 건 차변의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돈은 얼마가 돌았냐면은 맡기신 금액 10253,800원. 네, 이렇게 확실한 것부터 자리를 잡아놔야 돼. 자, 그리고 이 돈이 왜 들어왔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그건 이제 대변에 갈 거죠. 예, 뭐가 만기가 됐어요? 정기예금이 만기되었다. 자료 설명에서. 그러면 정기예금이 대변에 가야 되죠? 정기. 대변에 4번 대변에 정기가 만기가 됐다. 정기예금 104번. 거래처는 어느 은행? 외환은행. 외환은행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얼마짜리가 만기가 됐어요? 1,000만원짜리.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자산감소 1,000만원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근데 왜 돈이 더 들어왔죠? 이자 때문에. 그럼 원래 이자가 25만 3,800원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자, 이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세금 다 포함해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 여기다가 공제된 거, 여기 들어온 거 25만 3,800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자 수익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러면 딱 이만큼 차이가 나죠. 46,200원.
이게 뭐냐? 아까 입금전표에 있었던 법인세 42,000원 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4,200원 합쳐서 46,2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우리가 이자를 3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에 14%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곱하기 14%. 그러면 42,000원 나오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14%그 이자에서 14%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러면 14%만 떼느냐? 14%는 소득세고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그 소득세의 또 10%. 그러니까 사실은 15.4%죠. 14% 더하기 1.4%니까 15.4% 세금으로 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같으면은 이것을 소득세로 정리를 하는데 법인은 법인세로. 그런데 우리가 특이한 것이 15일 날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 소득세를. 법인세.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예요. 그 자산이 뭐냐? 선납세금으로 처리. 선납세금. 136번 46,200원. 지방소득세까지 전부 다. 요거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법인세이며 그 법인세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그랬다가 이 선납세금은 나중에 지금 이 4월 달이잖아요. 나중에 언제? 12월 31일 결산일 날 선납세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으로 하는 대체분계를 결산 때 결산 수정분계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 수정분계 정리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법인세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입력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 가가지고 이 선납세금 있는지 확인해서 그거를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에 미리 하고 가야 된다. 그게 이 건을 가지고 한 얘기. 그래서 선납세금이 이 경우하고요. 또 한 건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법인세 중간 납부.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에 고지를 합니다. 1년치 한꺼번에 납부하려면은 힘이 드니까 중간에 한번 이 정도 납부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 돼요. 그것도 역시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 똑같이 선납세금 대변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내용이다. 알아두세요. 자, 이 문제는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나오지는 않는데 이 문제 정기예금 만기됐을 때 세금 떼는 거 띄엄띄엄 나와요.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모두 더해가지고 뭘로 처리한다?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차변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동안 패션의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답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죠. 그 부채가 대변에 가야죠. 선수금. 차변은 보통예금. 그렇죠? 네. 자,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4월 29일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인가요? 금액은 20만원. 대변은 부채 선수금.
근데 선수금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동안 패션 거래처 꼭 넣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자료 설명 볼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참 좋은의 주식 100주를 주당 17,000원, 액면가는 만원이고요. 이렇게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여기 찾으신 금액 이거 분명히 대변 맞죠? 네, 자리를 딱 잡아요. 대변의 보통예금 6월 15일이네요. 날짜부터 잘 고칩시다. 6월 15일 날짜 정확히 쓰고 대변의 103번 국민은행 얼마 나갔느냐? 네, 주식대금으로 170 나갔어요. 자, 차변은 뭔가를 샀잖아요. 지금 주식을 산 거죠. 목적이 뭐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 된다 이거야. 107번. 얼마로 기록하느냐? 액면가로 기록하면 절대 안 되죠. 100주 곱하기 17,000원.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더하면 170만 원이네요. 수수료 같은 거 뭐 없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170,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산 감소 170. 평범한 문제들이죠. 3, 4번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문제 4점짜리 나왔습니다. 6월 20일 시드몰 주식회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전자어음을 주식회사 럭셔리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배서양도하였다. 이때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럭셔리, 그리고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시드몰 거래처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해라. 자, 이 거래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시드몰에다가 상품을 팔고 받아놓은 받으러음이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베이글즈죠? 이걸 갖고 550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럭셔리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날인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 어음으로 양도, 배서 양도해주겠다. 그 거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날짜가 며칠입니까? 6월 20일이라고 자료 설명에 나오죠. 자, 6월 20일. 받으러 오면 대변에 가야 되죠. 다른 회사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110번. 이때 받으러음의 거래처를 잘못 알고 여러분이 지금 이 어음을 받는 회사로 거래처를 넣으면 틀린다 이거예요.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언제나 어디가 된다? 발행한 회사. 어음을 발행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드몰이 돼야 돼요. 시드몰. 예, 가끔 보면은 받으러음까지는 맞았는데 거래처를 럭셔리라고 넣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럭셔리한테 줬잖아요. 거래처가. 그러니까 받으러음이 거래처는 럭셔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러음은요. 거래처는 발행인이에요. 자, 그리고 금액은 550짜리.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를 차변에 넣는 거죠. 251번 외상매입금.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럭셔리다 이겁니다. 럭셔리의 외상매입금을 갚습니다. 자, 거래처 조심하라는 거 잘 이해해둬야 돼요. 아는 듯 하지만 이게 자꾸 틀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금액은 550이 된다. 550. 자, 그리고 평가 문제에 하나 더 있다는 거 알죠? 어음 관련 거래는 그 어음 관련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른다. 이거 자칫하면 서두르다 보면 이걸 빼놓고 가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럼 빼놓고 가면 그 문제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요 부분만 별도로 감점 처리합니다. 예. 아까 그 회계 처리가 다 맞았으면 그건 그거대로 계산하고 요거 빼먹었으면 빼먹은 거에서만 감점. 한 2점 감점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3 누른 다음에 할인을 뭘로 고쳐야 돼요? 배서로 고쳐야죠. 3번. 고치고 나서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찾으면 되죠. 550짜리. 선택. 그리고 배서 양도는 엔터 치면 밑으로 지급거래처가 어디냐 물어봐요. 이때 지급거래처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거래처를 럭셔리를 검색해줘야 돼. 럭셔리에다 지급했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배서 양도도 어음 관련 문제에서는 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배서 양도는. 예. 자, 잘 이해해 주시고 특히 거래처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6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인데 4점을 주었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뭔가 좀 문제가 좀 할 일이 많다든가 아니면 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자, 자료 설명. 6월 21일 이사회의 결의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 발행 대금 전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여기서는 이제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예, 잘 조심하시고 이거 어디로 차변에다 넣어야죠. 입금 받았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받았나? 내용을 보겠습니다. 10,000주를 발행했는데 얼마씩 발행했나 볼까요? 10,000원씩 발행했어요. 한 주당. 비용 들어간 거 없네요. 예, 그러면 10,000 곱하기 10,000 하면은 얼마죠? (1억인가요) 1억 맞아요? 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1억이 된다 이거예요. 자, 날짜 정확히 해야 됩니다. 6월 21일 6월 21일 요거 네, 밑으로 내려. 네, 날짜 21일 차변의 103번. 이번에 은행은 달라졌어요. 네, 신한은행. 금액은 1억 원. 대변이 뭐냐 이겁니다. 대변에 우선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으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발생하죠. 자본금. 그런데 자본금은 뭘로 계산해야 돼? 액면가로. 331 자본금.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10,000주를 얼마로 계산하냐면 주당 액면금액 10,000원 똑같네. 그럼 뭐 1억이죠. 문제 너무 쉽게 냈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1억으로 입력을 하면 끝나버리는 문제.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네, 대개 액면 금액을 좀 낮은 가격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일부러 바꿔볼게요. 액면 금액 5,000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액면 금액 5,000원이면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5천만 원. 맞죠? 5천만 원. 맞죠? 액면 금액 5,000원이면 10,000주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대변에.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뭐가 되지? 우리 배웠는데. 액면 금액보다
높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죠? 주식. 자, 대변에 주식하고 검색해 보세요. 주식하고 검색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네, 요겁니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요. 지워버리고 자본금을 1억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을 했으니까. 만약에 아까 그거를 액면 금액이 2만원짜리인데 만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2억 원이 되죠. 2억 원. 2만원짜리면 자본금이 2억이죠? 이거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 1억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액면가가 2만원이면 여기가 2억이죠. 그러면 차변이 얼마 부족해요? 1억 원 부족하죠? 그 1억 원을 뭘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지금은 이제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자본 관련 거래에 대해서 FAT 1급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것도 뜸하게 나옵니다. 뜸하게. 예. 그런데 여러분은 TAT 1급까지 나중에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가 TAT 1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자본 관련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아주. 일부러 FAT 1급에서 자본 관련 문제를 많이 안 내서 그런지 TAT 2급에서는 이론에서도 자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실기에서도 자본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니까 우리 자본 관련 거래는 다음 교재에서 또 공부합시다. 그러나 FAT 1급에서도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의 첫 번째 문제는 4점짜리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전송에 관한 문제. 와, 이건 뭐 입력을 한참 해야 되겠네. 품목이 3가지면 평소보다 한 줄이 더 많아졌어요. 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상품 매출 대금은 전액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혼합분계 이용하시면 되고 거래명세서에 의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이용하고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뭐 기출문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매우 익숙하죠? 네,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제. 자, 10월 12일 거.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12일에다가 11번 과세 매출로 하고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서 원피스 50개 7만원. 아이고. 바지 100개 5만원. 스커트 20개 35,000원. 그리고 탭키를 누르거나 확인 눌러서 합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1,012만원. 네. 딱 맞았어요. 근데 어쩌게 서두르다 보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빼서 만약에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기 원피스 외라는 품명을 더블 클릭해서 복수거래 보기 클릭을 해서 여기 와서 다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예. 거래처 공급받는 자 서현. 전자세금란은 0번을 치고 간다는 거. 세금계산서 우리 직접 여기서 전송하고 해야 되니까.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상품 매출 맞았고 부가세 예수금 맞습니다. 내려와서 차변에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 되어야 되고 은행은 아니 금액부터 먼저 넣어야지. 10120 플러스 그리고 아이고 네, 여기 와서 이거 안 고치면 안 돼요. 신한은행 꼭 고쳐야 됩니다. 근데 막 엔터 가다 보면 여러분이 바꿔야 되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금액 입력하고는 여기 갈 때는 여기 나온 대로 탭키를 쓰세요. 탭키. 여기 밑에 나오죠? 탭키를 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엔터 말고 탭으로 이동해 가지고 차분하게 보고 가라 이런 얘기. 자, 한 문제가 더 있죠. 이거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전송해야 되니까 전체 메뉴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갑니다. 그래서 날짜로 검색을 하는데 날짜가 10월 12일 엔터 나오면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서 세금계산서 그림 나올 것이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고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끝 닫아주고 여기에 와서 조회 한 번 눌러서 요게 바뀌는 걸 보는데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정렬 입력순 하면 밑에 와 있어 여기에 전자발행 이렇게 떠 있으면 잘 마무리됐다. 4점짜리였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인데 계산서네요. 세금자가 없죠.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50번 떼고 면세니까 3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5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판매용 월간 잡지 밀라노를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라. 자, 우리가 지금 잡지를 샀는데 이게 도서인쇄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밀라노 해놓고 가로 열고 상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사면 이거 잡지? 도서인쇄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 설명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잡지를 샀다 하면은 도서인쇄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엄연히 상품입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된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상품이니까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10월 20일 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왜? 계산서니까. 여러분 그랬죠? 계산서 빨강색이나 파란 거 거기에 부가세가 없지만 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 계산서 합계표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날짜는 10월 20일 53번 면세 매입 품명에는 월간 잡지 밀라노 200개에 만원 거래처 공급자 베네치아 전자세금 전자계산서도 전자입력으로 1번 입력해 줘야 됩니다. 분계는 외상분계하면 되겠죠? 2번 외상분계하면은 자동으로 딱 됩니다. 외상매입금 200만원에 상품 200만원. 이 상품을 도서인쇄비로 고치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잘못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도서인쇄비 자료 설명을 꼼꼼히 안 읽어보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 더 하고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3점이다. B사업자 김미소에게 블라우스를 3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니까 17번 카드 과세 매출 유형으로 해야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라. 왜? 이게 블라우스가 상품이니까. 그러면 김미소 씨한테는 카드로 대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기 삼성카드, 신용카드사인 삼성카드로 거래처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봅시다. 날짜는 여기 영수증에 있는 10월 27일로 입력. 메인 매출 전표에 10월 27일 판매인데 카드 판매했어요. 17번 카드 과세.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확인. 품명에는 블라우스. 자, 공급가액에다가 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인 합계를 입력합니다. 286 플러스 거래처는 김미소가 돼야 돼요. 예, 여기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김미소. 카드 거래도 이 점을 주의해야 돼. 아까 입력했던 카드사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래처는 달라요. 여기 있는 거래처는 실제 메인 매출 전표의 거래처는 실제 매입한 거래 매입처나 매출처가 항상 거래처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래처. 그 다음에 카드니까 전자세금 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서 비워둬야 되고, 분계는 카드 거래는 4번 분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번 분계가 카드 분계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딱 제대로 떨어졌죠. 거래처도 삼성카드로 해서 차변의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네.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 관련된 거래, 카드 분계를 하니까 밑에 분계를 건드릴 거 없이 자동 완성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또 풀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